저는 인셉션 버전 2와 3에 대해서 발표하신 지후라고 합니다. 제목 바꾸는 걸 까먹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만드느라 목차도 그냥 있는 걸로 썼는데 사실 이거 그냥 무시해 주시고 논문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좀 도입을 해보자면 딥러닝의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델 네트워크의 깊이를 깊고 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들이 많아지고 이는 과적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컴퓨터 연산의 한계와 자원 낭비 등 컴퓨팅 파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로 나온 것이 바로 인셉션 모델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 중 하나로 구글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전에 CNN은 한 가지 크기의 커널을 사용했는데 이 모듈은 이 인셉션은 다양한 크기의 커널 여기서 보시다시피 1x1, 3x3, 뭐 5x5 같이 다양한 크기의 커널을 사용해서 이미지의 다양한 특징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인셉션 네트워크는 이러한 모듈들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 복잡한 이미지 인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렛의 구조인데요. 이걸 통해서 인셉션과 보조 분류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셉션은 여기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기존 CN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한 가지 크기의 컨브 레이어가 쓰인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파란 색깔들이 여러 가지 크기의 커널이 사용된 인셉션 구조입니다. 그다음 주황색으로 된 건 이게 보조 분류기라는 건데 이 보조 분류기는 체크 포인트처럼 각각의 중간층에서 예측을 수행하고 이 예측의 손실을 최종 손실에 추가하여 전체 모델이 더 잘 학습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유용하다고 입증된 네 가지의 일반 원칙과 최적화 아이디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일반 원칙은 표현의 변목 형상을 피해라. 특히 네트워크 초기에는 더욱 피해라입니다. 극도로 압축되는 변목 형상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고양이 사진을 분류하는 신경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입력의 크기는 되게 큰 1000x1000 픽셀이라고 가정을 해볼 텐데 이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초기 레이어는 많은 필터와 함께 100x100 크기의 좀 더 작은 특징 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피처 맵은 입력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표현하는 그런 작은 이미지로 분해가 되고요. 이후의 레이어는 이 피처 맵을 더 추상화된 형태로 변환하고 최종적으로는 고양이 또는 고양이가 아닌과 같은 분류를 수행하는 레이어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기 입력의 정보가 중간 단계에서 너무 많이 압축되는 것을 방지하여 네트워크가 중요한 특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고차원의 표현은 네트워크 내에서 지역적으로 처리하기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용어가 와닿지 않았는데 신경망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저차원의 표현으로 변환하여 처리합니다. 이것은 각 레이어에서 입력 데이터를 점점 더 추상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표현의 일부를 손실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차원 표현은 데이터의 고유한 특징을 잘 나타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차원 표현은 저차원 표현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면서 각 데이터 포인트에 더 많은 세부 정보를 보존합니다. 이는 신경망이 각 데이터 포인트를 더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차원 표현은 신경망 내에서 지역적으로 쉽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라는 용어가 뭔지 몰라서 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이것은 고차원 표현이 주변 데이터와의 관계에 따라 더 쉽게 이해되고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데이터 포인트의 주변 정보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신경망이 고차원 표현을 처리할 때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인접한 픽셀 간에 가까이 있는 픽셀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각 타일에 대한 활성화를 증가시키면 네트워크는 더 많은 해체된 특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이미지에서 눈, 코, 입 등의 개별적인 특징을 더 잘 분리하고 학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으로는 컨볼루션 전에 차원을 축소시켜도 표현력을 크게 잃지 않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접한 픽셀 간의 상관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입력 표현의 차원을 줄여도 정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축약되는 느낌으로 오히려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원칙으로는 네트워크의 너비와 깊이를 균형 있게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증가시키면 네트워크의 품질은 높일 수 있지만 계산량이 너무나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계산량을 일정하게 좀 제한하면서 최적의 개선은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분배하여 병렬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최적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작은 합성곡으로 분해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큰 컨볼루션은 더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5x5 컨볼루션을 3x3 컨볼루션 레이어 2개로 분해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3x3 컨볼루션 레이어는 가중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를 줄여서 계산 비용을 절감합니다. 5x5 컨볼루션은 총 25번의 연산을 하고 3x3 컨볼루션 두 개는 각각 9번, 총 18번의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그래서 두 개로 대체했을 때 더 연산량이 적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인셉션 모델 간의 실험인데 한 모델은 첫 번째 3x3 컨볼루션 레이어의 선형 활성화, 두 번째 레이어에는 레루 활성화를 적용한 것이고 다른 모델인 이제 파란색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모두 레루 활성화를 적용한 것입니다. 테스트 결과는 후자가 그러니까 파란색이 더 좋게 성능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x5를 3x3으로 더 작게 두 개로 분해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는 비대칭 컨볼루션으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작게 분해하면 좋다고 했으니까 3x3보다 작은 2x2로 분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x2보다 n/1, 1/n 같은 비대칭 컨볼루션으로 분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3x3일 때 연산량은 9고 3x1과 1x3으로 분해한 경우 연산량은 3 더하기 3, 6이므로 33%의 연산량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3x3을 1/n, n/1로 비대 비 이걸로 이렇게 대체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보다는 이것은 중간일 때 피처맵 사이즈가 12에서 24일 때 효과가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조 분류기에 관해서의 얘기인데 보조 분류기를 제거해도 최종 성능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보조 분류기에 드롭아웃이나 배치 정규화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뜻은 이제 성능 향상보다 보조 분류기는 정규화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 추측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보조 분류기에 배치 정규화를 적용했더니 0.4% 정확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으로 그리드 사이즈를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피처맵의 그리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풀링 연산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산량을 줄이면서 정보가 손실되어 신경망의 표현력 또한 감소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순서를 바꾼다면 표현력은 좋아지지만 또 연산량이 많아진다는 반대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자는 연산량도 줄이면서 표현의 병목을 제거하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스트라이드가 2인 풀링과 컨볼루션을 병렬로 사용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현량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25%의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추가로 라벨 스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류 네트워크에서 훈련할 때 정답일 것 같은 거는 1, 정답이 아닌 것은 0처럼 원화 인코딩 같이 매핑을 하지만 이 라벨 스무딩은 0 대신에 작은 값을 라벨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확률을 몰빵하기 때문에 과적합을 초래하고 그래서 원활 인코딩의 방식은 1과 0으로 극단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각 과적합을 초래하고 일반화 능력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라벨 스무딩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정답에 대한 확신을 감소시켜서 일반화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한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논문은 새로운 아키텍처인 인셉션 버전 2를 제안합니다. 총 42층이고 연산량은 구글랩보다 2.5배가 많고 VGG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각 인셉션 모듈에서 컨볼루션 연산은 0 패딩을 적용하였고 그 이외의 컨볼루션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x7을 3x3 컨볼루션으로 분해를 했고 더 작은 합성곱으로 분해를 했고 여기 그림 5는 5바이오를 3x3 두 개로 대체한 것인데 이 인셉션 모듈을 3개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그림 6은 비대칭 컨볼루션과 보조 분류기를 사용을 해서 이 인셉션 모듈 총 5개를 사용했고요. 그림 7은 3x3을 비대칭 컨볼루션을 해서 또 이 모듈을 2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5, 17, 8로 그리드 축소 효과도 나타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작은 크기의 이미지를 학습시킬 때 이미지 크기를 기존의 모델에 맞게 키우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작은 크기의 이미지를 분류하고 인식하려는 더 어려운 과제를 더 연산량이 적은 모델로 풀려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에서는 연산량을 고정시킨 후에 실제로 높은 해상도가 성능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입력 이미지 크기를 변화해가면서 성능을 측정해 실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각각의 수용 필드 사이즈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연산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와 관계없이 성능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테이블은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기법들을 적용하였을 때의 성능입니다. 인셉션 버전 2 라인들은 아래로 갈 때 기법들이 누적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놈 인셉션에 더해가지고 버전 2가 또 있고 또 여기에 RMS 프롭을 또 사용을 했고 라벨 스무딩 이게 쭉 누적이 돼가지고
맨 끝에 있는 베치놈 보조 분류기는 여기까지 왔을 때, 다 모든 거를 적용했을 때는 인셉션 버전 3라고 합니다. 그래서 RMS 프로과 라벨 스무딩 7x7 컨볼루션 분해 보조 분류기의 배치 정두화를 모두 수행한 것이 인셉션 버전 3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전 3가 가장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멀티 크롭을 적용한 단일 모델들 중에서도 인셉션 버전 3의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밑에 같이 성능이 좋고요. 또 앙상블 모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셉션 버전 3의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여기도 제일 마지막이 좋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컨볼루션을 분해하고 차원 감소를 적극적으로 한 덕분에 적은 계산 비용으로 높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적은 파라미터의 조합과 추가적인 정주화, 보조 분류기의 배치 정주화, 라벨 스무딩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학습 세트로도 좋은 퀄리티를 학습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레퍼런스고요. 감사합니다.